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7월 28일 수요일 주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초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돌파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 FOMC가 있기 때문에 좀 무난하지 않겠느냐, 좀 쉬어가는 증시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전일 월요일 날은 추가 상승, 그리고 화요일 날은 살포시 휴식을 취하면서 장중에는 하락폭도 있었지만 뭐 큰 하락은 아니었고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21선까지는 언제든지 뭐 좀 쉬어가는 흐름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으니 뭐 33,700까지는 열려있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중에는 좀 낙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대의 낙폭이 있었지만 21선 지켜주면서 지금 이렇게 나스닥처럼 21선 흔들기 정도는 다우지수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데, 그래도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 들어오면서 음봉의 길이보다 아랫꼬리 저점 매수세가 더 강하게 들어오면서 FOMC 앞두고 흔들기 정도, 쉬어가는 흐름 정도는 만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쉬는 것이 더 건강한 상승을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해주고 있습니다. 뭐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 법안 승인을 위해서 민주당 대표랑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 사키 대변인이 양측 모두 해당 사항과 관련된 논의가 진척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양측이라고 하면은 민주당과 공화당인데, 이 야당 쪽인 공화당 쪽에서도 미트롬니 상원 의원 같은 경우가 뭐 대놓고 언제나 구체적인 내용의 합의가 문제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프라 투자 법안이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현 상황은 긍정적이다라고 야당 측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끝까지 반대를 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은 이 법안은 통과될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 내 단속을 강화하고 뭐 경고하고 뭐 규제하고 뭐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최근에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래도 이제 하방 경직을 좀 만드는 모양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중국 증시가 좀 저점을 잡고 반등이 일부라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국내 증시에도 이번 주 후반 정도에는 양호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워낙 뭐 공산국가고 하니까 이제 뭔가 있을 때 규제나 이런 부분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 한번 밀리면 또 이렇게 강력한 음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 영향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끼쳤는데, 그러다 보니 환율 동향 자체도 최근에 이제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달러가 뭐 꾸준하게 계속 강세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굳이 코스피 코스닥 쪽에 주식을 강하게 매수 들어오기가 부담스럽다,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서히 1150원을 이탈해서 서서히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하면,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거, 급락도 좋지 않습니다. 추세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안정화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외국인들도 우호적인 부분 혹은 적어도 최소한 강력하게 매도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안정되는 게 좋은데 1150원 요 구간을 다시 한번 하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50원 아래쪽에서만 유지해줘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증시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월요일, 화요일 해서 이번 주에는 계속 중국 증시 영향이 있었다. 우리가 장마감하고 나서 시초가 이 부분 알고 가세요. 미증시를 보시는 분들은 미증시의 산업 동향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이제 시초가 정도는 영향을 미칩니다. 시작 가격. 그리고 장중 동향은 중국 증시, 그리고 일본 증시, 대만 증시 같은 경우가 이 아시아 증시 정도가 이제 장중 동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중국이 워낙 이렇게 안 좋다 보니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어렵게 흘러갔었다 이번 주에는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증시가 상승 흐름에서 다시 한번 꺾이는 것이냐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인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고 하반기에 우리나라 증시는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반기가 쉬어가는 구간이고 하반기는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렸고, 3,300 고점 아니다, 돌파해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별한 사항이 없다라고 하면은 돌파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변이 바이러스 아주 특별한 사항 아닌가요? 네, 특별한 사항은 맞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뭐 해외처럼 뭐 예를 들면 영국처럼 뭐 수만 명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1800명 넘어서 이제 뭐 2000명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 정도 된다고 해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니 외국인들이 어떻다? 별로 신경을 안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환율 영향이랑 중국 영향, 이 아시아 증시에 좀 이제 우려감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좀 조절을 했죠. 환율이랑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식은 조금 조절했지만, 이 단기적으로 크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매도 포지션을 싹 다 청산하고 오히려 매수를 살짝 매수 우위가 되는 정도로 이제 보일 수 있고, 자, 옵션 동향 같은 경우에도 크게 문제될 만한 움직임이 없다. 금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 동향상 뭐 중립 이하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뭐 나쁜 수급도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코스피랑 코스닥 주식 보시면은 외국인이 4,200억 코스피 주식 매도하고 코스닥을 이제 700억 이상 매도를 했는데, 장중 동향을 잘 살펴보면은 장 막판에 코스피 코스닥 양쪽 다 1,000억씩 외국인이 매수를 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장중 동향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을 누르는 형상이었기 때문에, 기관 투자나 전체적으로 누르는 형상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함께 뭐 매도 규모가 있었지만, 마감에 그래도 양대 시장 1,000억씩, 특히 코스닥 시장은 뭐 1,000억을 다시 매수했다라고 하면 뭐 꽤 굉장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마감 동향에 보면은 그래도 이제 주식을 계속 이제 던지면서 가는 건 아니다라는 정도 확인될 수 있고, 그리고 선물 옵션 동향 같은 경우도 마감해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포지션을 장중에 구축했던 것을 대폭 줄입니다. 선물도 상승 포지션이나 하락 포지션은 상관없어요. 다 줄여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먼저 예측하기보다는 FOMC 결과를 보고 진행하겠다. 그런데 크게 우려감 있는 수급이 아닙니다. FOMC에서 그냥 무난하게 진행될 것 같다. 뭐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백신은 계속 투여가 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돼도 언젠가는 이 부분도 지나가는 이슈다. 그리고 확산율이 높으면은 이제 사망률은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뭐 우리나라에 우려감을 갖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확산율이 높아도 뭐 일부 이제 업종별로는 회복되는 부분이 지연될 수는 있지만, 국내 증시를 아예 뭐 갉아먹는 정도는 아니게 될 것이다 정도로 의중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에서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은 무난하다 보시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 동향에서 이제 21선 이탈하면서 한 차례 휴식을 취했는데, 기존부터 말씀드렸듯이 이 1020포인트 구간 정도만 유지해주면은 크게 문제는 없다. 1020 흔들기 정도는 나와도 되는데, 이 정도 유지해주면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은 아직도 1.5%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그리고 가급적이면 뭐 흔들기는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1050포인트를 회복한다라고 하면, 1.5%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후가 회복하면 또다시 뭐 이제 또 52주 신고가 돌파하면서 코스닥은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는 오늘 뭐 그래도 긍정적인 뭐 방향을 보였습니다. 이 주가가 이 전체적으로 이제 장이 휴식을 취할 때 이제 뭐 잘 뭐 받쳐주는, 뒷받침해주는 역할 정도는 했습니다. 장이 좋을 때 쉬었으니까 오늘 같은 날은 경기 방어성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 당분 슬슬 움직일 때가 다가오고는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런데 그때까지는 당분간은 뭐가 낫다? 형보다 나은 아우 삼성전기가 낫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26만 5천 원대에 말씀드리고 계속 삼성전기가 낫다라고 지금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벌써 이제 19만 원 근처까지 다 왔습니다. 20만 원이 1차 목표, 2차 목표가 22만 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1차 목표 부근까지 뭐 19만 원대만 와도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움직임이죠. 보시면 되고, 만약에 뭐 그 기업 총수가 뭐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물산 쪽이 먼저 기대감으로 좋아질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물산이 보시면은 23만 원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14만 원까지는 바로 회복해 줬습니다. 14만 원 회복이 중요하다 했는데 거래량 실어서 14만 원까지 회복해 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어제 한번 두들기고 오늘 바로 회복. 그럼 14만 원만 이제 유지해 주면은 삼성물산은 이제 당분간은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아직도 유효합니다, 이 부분은. 자, 삼성 SDI가 뭐 실리콘 응급제 쪽으로 해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기존에 중국 BTR에서 이제 단독 생산을 하고 있다가 한솔케미칼 쪽으로 이동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솔케미칼이 주가 동향이 계속 꾸준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한솔케미칼이. 왜냐? 이 국내 공장 지으면서 한솔케미칼 쪽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자꾸
삼성 SDI가 딴짓을 하는 거예요. 다른 업체를 같이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 차례 불편한 감정을 호소했습니다. 한솔케미칼 측에서는. 그런 가운데 오늘 후보 쪽으로 해서 동진세미캠이랑 언제나 소재 관련주 하면은 가장 좋은 종목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 SDI에서 이제 포토레지스트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하면서 동진세미캠을 살짝 불편하게 만들긴 했는데, 그렇다 해도 동지세미캠이랑 연을 끊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생산하는 거 다하이닉스나 다른 업체들로 보내도 충분히 이제 동지세미캠은 이제 아쉬울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삼성에서 직접 투자한 기업인데 그냥 연을 끊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단계별로인데 어느 구간에서 생산한지도 아직 얘기 안 했다. 동지세미캠을 후보로 올렸다라는 것은 동지세미캠이랑은 여전히 우호적인 관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31,000원 회복 구간을 잘 보시면 되고, 요 동지세미캠과 함께 좀 작은 종목으로는 MK전자가 기존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MK전자는 여기 후보에 같이 들어가자마자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종목의 사이즈 차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HLB 최근에 K스탁 관련해서도 이슈가 된 기업인데, 제가 35,000원 요 구간은 다시 한번 회복해 줘야 된다. 여기서 올랐을 때 유지해 줘야 되고, 이탈할 경우에는 다시 회복하는 거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35,000원 회복했습니다. 이게 전일 장 막판에 살짝 밀려 내려왔는데, 이게 진양원 회장이 구속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널리 퍼지지는 않고 찌라시처럼 돌았는데, 이 구속설은 사실이 아니다. 중국에서 가서 3주 격리 상태로 있는데 무슨 구속이냐라고 밝혀졌습니다. 이게 타겟이 HLB 그룹주 중에서 넥스트 사이언스가 아니냐라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넥스트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왜 이쪽으로 보냐라고 하면 베트남 이 넥스트 사이언스가 주주로 차면 이제 베트남의 신약 개발 회사입니다. 나노젠의 코로나19 백신 이 나노코박스 임상 중에 이제 사망자가 나왔다라는 소문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겟이 넥스트 사이언스가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일까지만 보면은 오늘 상한가에 진입했는데 전일 거의 하한가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27%면 이제 하한가와 다름없죠. 하한가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지만 전일 지수를 아예 회복을 못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상한가 가는 거는 근거 없는 뉴스였기 때문에 올라온 건 당연한 거고, 타겟은 넥스트 사이언스가 아니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HLB 그룹주도 최소한의 회복해줘야 되는 구간을 다들 회복하고 있습니다. HLB도 35,000원 회복했고,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이 만원 구간 살짝 이탈했었는데 만원 구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거래량도 오늘 나쁘지 않고, HLB 제약 같은 경우도 다시금 올라오면서 이제 위쪽 저항 구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17,500원에서 18,000원 사이 이 구간을 돌파해내는 게 중요한데, 이 구간을 바로 앞두고 있다. 지금 유의미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HLB 그룹주가.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겟은 넥스트 사이언스로 이제 보이는데, 사실 근거 없는 소문이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뉴스 생성기라는 프로그램 이용해서 누구나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찌라시였다 보시면 됩니다. 자, 대웅제약 같은 경우 이제 나보타의 중국 임상 3상에서 이제 보톡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이 탑라인을 발표하면서 이 16만원 위쪽에 이 구간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오늘 좋았고, 만약에 지금 구간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17만 5천에 18만원 사이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해낼 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웅제약 같은 경우 나보타 중국 임상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코로나 신규 확진자 또 역대 최다 나왔다라고 하면서 랩지노믹스가 다시 한번 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34,000원 유지해줘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이제 35,000원 구간 정도는 이 구간은 이탈했지만 이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구간은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니아는 최근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알서포트라던가 이런 이제 알서포트도 10,000원은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21선까지 넘어오면은 이제 12,000원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고, 12,000원 회복 못하면은 다시 또 10,000원에서 12,000원 박스권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GH 신소재 같은 응압병실, 우정바이오나 이런 응압병실 같은 경우도 당연히
환자가 계속 늘어나면은 이제 부족 현상을 발휘할 거고, 여기에 이제 인성 정보라든가, 제가 이번 변이 바이러스 때는 원격적으로 좀 집중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말 서포트나 아니면 뭐 이런 인성 정보,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뭐 인피니트 헬스케어, 아니면 메디아나 뭐 이런 종목들 볼 수 있다. 그리고 대형 포장이나 이런 뭐 한국 패키지 같은 이제 포장 용기나 이런 관련 쪽도 관련해서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점 이제 연장될수록 이제 택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택배나 뭐 포장용기 쪽으로 해서는 이제 꾸준히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 뭐 관련 영상으로는 기존에 저희가 이 동영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보시면은 뭐 시젠 휴마시스 해가지고 이 관련주들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또 이번 휴식 구간에서 경기방어주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뭐 대표적인 뭐 경기방어주인데, 오늘 이제 전일까지 좀 휴식을 취하고 오늘 살짝 지수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했다. 또 경기방어주 하면 이런 전력주, 가스, 그리고 통신, 우리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항상 사용하는 부분들 이쪽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이나 뭐 KT, LG플러스 뭐 이런 쪽을 보시면 되는데, 경기방어주 최근에 이제 시장이 양호해지면서 쉬고 있었는데 반등 정도 나오면서 시장 오늘 지수를 좀 방어해주는 역할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자, OCI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칼럼으로도 기고해드렸는데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되고 좋은 실적 나오면서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뭐 135,00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해서 뭐 수십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뭐 칼럼으로도 저희가 커뮤니티 가시면 내일 또 칼럼 기고되는 날입니다. 내일은 뭐 엔터주에 대한 부분이 이미 언론사에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저희가 자, 이렇게 OCI 관련 칼럼도 기존에 기고해 드렸습니다. 해서 요 클릭하시면 저희가 요 자세히 보기 누르시면은 링크까지 다 올려드려서 클릭하시면은 볼 수 있다. 폴리실리콘 관련해서 충분히 뭐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수차례 설명을 드렸고, 115,000원 이하에서 계속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벌써 120,000원대까지는 올라와 있다. 이제 거의 뭐 10% 가까이 올라왔으니 조금만 올라가면은 135,000원 저항 구간이 됩니다. 135,000원을 넘어가야지 제대로 된 시세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일 이제 남북경협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께서 이제 논의한 바 없다. 이 북한이랑 이번 정권이 끝나기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라 뭐 외신에서 이렇게 보도가 나왔었는데 사실 무근이다라고 밝혔다. 뭐 어제 장 마감에도 뭐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뭐 이런 노력 일환으로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를 제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뭐 이건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과장되게 보도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동안 워낙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들은 뭐 아난티를 비롯해서 뭐 현대엘리베이라던가 대아티아이, 신원, 인디에프, 남해학 이런 종목들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왔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남북 경협주 보유하신 분들은 뭐 너무 큰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일단은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이 한 차례 정리하는 구간 정도로 활용하시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니 해도 실적 관련주들 그리고 하반기에 성장성이 높은 섹터들을 공략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고 수익률 측면에서도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번 주에 조금 중국 영향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쉬어가긴 했지만, 그리고 FOMC 경계감으로 쉬어가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급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 오히려 이렇게 쉬는 구간이 나오면은 그냥 매수의 구간으로 활용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유하신 주식들도 내 종목이 정상적인 종목이라면 크게 동요할 필요가 없다. 잠깐 쉬는 구간 나와도 제자리 찾아갈 종목들은 다 제자리 찾아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종목이 좋다라고 하면은 보유하시면 되는데, 불안한 종목들이다 하시면은 종목을 싹 정리하시고 한 차례 교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종목 많이 무수히 많이 가져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저희 뭐 문의 주시는 분들 보면은 뭐 20, 30종목은 기본이고 뭐 80종목 넘어가고 뭐 100종목 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약간 우스갯소리로 뭐 다이소입니다라고도 말씀하시는데,
백화점이라고 하기에는 투자 자금이 제가 크지는 않아서 뭐 다이소입니다 하시는데 지금은 그렇게 가져가실 상황이 아닙니다. 종목은 조금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종목 많은 분들 아예 전 종목 대응이 어렵다면은 싹 전 종목 현금화를 한번 하신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보세요. 기존 종목이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기존 종목 중에서 좋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 종목을 비중 있게 다시 사시면 돼요. 내가 현금을 들고도 그 종목이 제일 좋은 종목이다 라고 하면은 다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시 봤는데 다른 종목이 더 좋아 보인다라고 하면은 교체를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좋은 종목에다가 지금은 뭐 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한 종목에다 집중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그래도 최소 3, 4종목에서 5종목 정도는 나누시고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 뭐 10종목 이상으로 너무 무수히 나누지 말고 조금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